노인기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7가지 열쇠 노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도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흰 머리와 주름 외에도 마음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인기에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 열쇠는 단순히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함께 이 여행을 떠나서 이러한 열쇠가 어떻게 일상생활과 노화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과 정신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걷자. 신체 활동 유지하기. 몸은 기계와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된다 라는 말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지금 제게 가장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필요입니다. 일상에서 공원을 걷거나 집에서 몇 가지 운동을 하는 것 같은 작은 활동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지만 몸을 움직이기 위해 나가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신체적 측면 외에도 신체 활동은 제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후 저는 더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머리 위에 있던 먹구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방출하며 이 몸의 화학작용은 제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더 긍정적이고 기운이 나며 이는 때때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질병 예방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중에 건강 문제로 힘들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저는 운동을 할 고정된 시간을 정해두었고 이것이 저와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힘들지만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결과를 볼 때 그 보상이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해도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큰 진전을 나타냅니다. 신체 활동은 자아 발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제가 넘을 수 있는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땀 한 방울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을 매일매일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회화 및 관계 유지하기. 사회화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본래 사회적 존재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를 사귀며 유대를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은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으며 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만나면 마치 제 감정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듯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학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은 대화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와의 간단한 커피 한 잔이 고립감을 피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고 나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몇몇 의미 있는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받는 정서적 지지는 정말 귀중합니다.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 친구가 귀 기울여주고 어깨를 내어줄 때 그 차이는 큽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공감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어려움을 나누고 웃음을 함께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러한 교감은 비공식적인 치료의 일환이며 저는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기술 또한 사회화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면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옹과 같은 것은 대체할 수 없지만 영상통화는 그리움을 달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러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화는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입니다. 각 상호작용은 새로운 관점, 이야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다양한 연령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제 세계관을 넓혀줍니다.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는 제 마음을 열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누가 학교에서의 학습이 끝났다고 말했나요? 인생은 끝없는 교실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업 중 하나입니다. 인지, 자극. 저는 정신건강 유지에 있어 인지, 자극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는 이를 위한 수많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독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책을 들면 마치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지식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저는 보드게임과 퍼즐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임은 단순히 머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회화를 촉진합니다. 친구들과 게임의 밤을 가지는 것은 즐거움을 느끼며 두뇌를 운동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한 경쟁은 저에게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주며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발생하는 도전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또한 마음을 계속 활성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적이고 때로는 답답했지만 새로운 단어와 구문을 익히는 기분은 매우 보람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저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규율도 훈련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속적인 연습 덕분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지 자극은 공식적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은 뇌를 도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가 실험하는 각 요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 재료 및 기술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종 결과물은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도 연결됩니다. 이는 재미, 학습 및 상호작용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인지 자극은 즐거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관심을 진정으로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인가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다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독서, 게임, 학습 또는 그림 그리기, 원예와 같은 창의적인 취미를 통해서요. 마음을 활성화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며 매일매일 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건강한 식습관 음식에 관해서는 저는 항상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단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는 제가 최근에 더 깊이 탐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제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은 제 기분, 에너지, 심지어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발견으로 저는 저의 뇌와 몸을 영양 공급하는 음식을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연어와 치아씨와 같은 식품이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영양소를 더 많이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이후로 제 에너지와 정신적 선명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건강뿐만 아니라 먹는 즐거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물을 마시는 것을 잊곤 했지만 그것이 저의 에너지와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항상 물병을 가까이에 두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큰 이점을 가져다 준 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물론 건강한 식생활에서는 절제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제한적인 식단에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식사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의 원천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끔 디저트를 즐기거나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그 감정이 얼마나 압도적일 수 있는지를 떠올립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에게 책임과 걱정의 산더미를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가끔은 하루의 할 일 목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로 바뀌게 된 몇 가지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제 일상에서 큰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단 몇 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놀랍습니다. 제가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현재 순간과 연결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호흡이나 몸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느끼는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저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오히려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또 다른 기술은 가이드 명상입니다. 종종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저를 이끌어주는 목소리를 따라가며 이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집에서의 미니 휴양지와 같아서 외부 세계와 단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은 특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에 하루 10분씩 이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제 생산성이 증가했고 믿거나 말거나 제 인내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 일상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5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스트레칭하거나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작은 간격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삶은 마라톤이 될 필요가 없으며 때때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은 쌓인 긴장을 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저의 걱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저의 경험을 공유할 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를 나누는 것이 이를 다루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양질의 수면 좋은 잠을 자는 것은 종종 과소평가되는 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양질의 수면이 제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수면 부족은 제 기분, 집중력, 그리고 일상에서의 도전에 맞서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위생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이 존재하며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바꾼 첫 번째 것은 잠자기 전의 루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소셜미디어를 뒤적거리곤 했는데 그게 제 휴식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는 제 몸이 언제 이완하고 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크린을 끄고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의식은 저를 느긋하게 해줍니다. 또한 제가 잠자는 환경은 제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매트리스와 편안한 베개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제 방이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진정한 성소로 변모했습니다. 암막 커튼과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선풍기 같은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끝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전략도 채택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습관을 피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가 제 수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운동을 시작했지만 잠자기 직전에는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수면에 좋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수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잘 쉬고 일어났을 때 하루를 훨씬 더 가볍고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수면이 정신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동맹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적절한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우선시해야 할 필요입니다. 심리적 지원과 치료 심리적 지원을 찾는 것은 오랫동안 저에게 금기시된 주제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신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료사에게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제 삶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했습니다. 제 감정과 깊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통 하지 않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션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치료사는 제가 판단 없이 감정을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 싸움을 나누는 것이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제가 직면한 도전들을 다루는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 치료 외에도 지원 그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도전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참여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우리의 투쟁이 무게를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소속감과 이해를 가져다주며 이는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또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상황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 건강은 지속적인 여정이며 제 감정적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우선시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인생의 여러 순간에 치료를 받았고 매번 저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힘과 용기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도전에 맞서는 것은 강력한 행동입니다. 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심리적 지원을 소중한 도구로 고려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영적 실천과 반성 인생은 기복이 심하고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저는 영적 실천과 반성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영성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침묵과 내성의 순간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저에게 피난처가 되었고 저 자신과 재연결하고 제 목적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을 때마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순간 동안 저는 호흡과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실천은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에 대해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제게 통찰이 생겨 더 지혜롭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 외에도 반성적 글쓰기가 제 여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종이에 옮김으로써 제 아이디어와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저는 감사의 글을 쓰며 이는 힘든 순간에도 삶의 좋은 것들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반성의 행위는 저에게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영적이거나 철학적인 텍스트를 읽는 것 역시 가치 있는 실천으로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제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저에게 더 큰 목적을 추구하고 일상 경험에서 의미를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종종 저는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밑줄 긋곤 하며 이는 제 여정에서 길잡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실천과 반성이 반드시 거창한 의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행동들이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성, 명상 또는 글쓰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저에게 감정적 균형을 찾고
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제 웰빙에 필수적이 되었으며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 인생은 변화와 전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심지어 일상 변화와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제 삶에 다가오면서 저는 이러한 전환을 끝으로 보지 않고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은퇴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안도감과 불안이 혼재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정된 시간표와 직장의 루틴이 없다는 생각에 약간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과 취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가족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론입니다. 번역이 필요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원래의 맥락과 톤을 유지하며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번역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번역할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번역할까요? 물론이죠.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그것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원래 맥락과 톤을 유지하면서 문화적 뉘앙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번역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물론입니다. 번역하고 싶은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원래 맥락과 톤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번역이 필요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맥락과 톤을 유지하며 한국어의 문화적 뉘앙스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 번역할 내용을 알려주세요.